안녕하세요. AP Chemistry with Kelda Park. 2025년도 Makers의 Spring AP Chemistry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Makers 어학원 Chemistry 대표 강사 켈다 팍 박소혜입니다. 네, 저에 대한 프로필은 학원 홈페이지에서도 보실 수 있고요. Chemistry Education 메이저 했고, Makers 어학원과 마스터 프랩 온라인 강의 사이트에서 강의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부분들은 제가 그동안 강의를 많이 열심히 했다라는 뜻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스프링 프로그램에 대해 설명을 드릴 텐데요. 수업은 3, 4월에 있고요. 그리고 실전 문제 풀이. 이번 시험이 이제 5월 6일 화요일인데 그때까지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온라인, 오프라인 동시에 진행하고요. VOD도 당연히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친구들이든지 다시 한번 리와치 할 수 있게 그렇게 하고 있고요. 피치 못할 경우에 비디오를 보게 되더라도 제가 AP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하나하나 학생들 채점해주고 하는데 그런 부분들은 모두 다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막 테스트는 토탈 4번이 있습니다. 문제풀이 12회 안에 2번, 그리고 파이널 리뷰 4회 중에 2번. 그래서 막 테스트는 토탈 4번이 있고요. 그 막 테스트 외에 저희 평소 수업도 당연히 막 테스트 형태지만 이제 숙제로 진행을 하다가 학원에서 시간을 세팅해서 보는 막 테스트는 4번이 있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실전 문제풀이, 그다음 중간에 무료 특강들이 몇 번 있고요. 그리고 파이널 리뷰, 그리고 시험 이렇게 이루어지는 플로우가 되겠습니다. 네, 이게 지금 스케줄이 시간표가 좀 복잡해 보이실 수 있어서 시간표를 우선 말씀을 드릴게요. 이미 다 확인하신 분들도 있을 수 있지만 유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방학이 보통 2주입니다. 근데 쌤 저는 유학생이지만 방학이 일주일이에요 라고 하는 친구들은 뒤에 조금 있다가 외국인 학교 기준으로 한 시간표를 참조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유학생들 같은 경우에 이제 첫 2주가 방학인 친구들은 여기서 3월 3일에서 14일까지 그리고 그 토요일들이 막 테스트 보고 시험 리뷰하는 수업 이렇게 이어지는 거고요. 그다음에 유학생 클래스 B는 여기서부터 여기가 방학인 친구들인 거죠. 네, 그리고 그 중간에 토요일 2번이 시험입니다. 3월 22일 토요일 같은 경우는 테스트가 2번 있어요. 그럼 테스트를 여기서 보고 리뷰는 여기서 하고 이렇게 해도 상관없습니다. 학생들이 되는 시간에 따라서 옵셔널한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유학생 클래스 C에서는 방학이 이때인 친구들인데 BCC, 국내에 있는 BCC 친구들이 이번에 본방학이 좀 길어요. 그래서 유학생 클래스 C를 들어도 되고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저 방학 스케줄에 해당하는 다른 외국인 학교 수업을 들어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다 12번 수업으로 동일하고요. 금, 토, 주말반의 유학생 친구들이 들어도 됩니다. 시간이 맞는다면요. 상관없어요. 그래서 금요일, 토요일 각 6번씩이 됩니다. 온라인 친구들도 막 테스트 동일하게 진행합니다. 근데 이제 금요일이 만약에 시간이 도저히 안 된다라고 하면 이제 동부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이게 학교 가기 전 새벽이에요. 들을 수는 있는데 좀 힘들죠. 그래서 금요일 수업은 다 비디오로, 토요일 수업은 다 라이브로 이렇게 듣는 친구들도 있고요. 이제 학원에 등록을 문의하시면 제가 스페시픽하게 말씀드리겠지만 금요일 수업 중에 2번이 유학생 수업의 월요일 아침, 그러니까 미국 기준으로 했을 때 동부 기준 일요일 저녁 2번 하고 같은 수업이 있어요. 이제 그런 식으로 아예 다른 반 수업이라도 시간만 맞으면 그렇게 들어 상관이 없기 때문에 등록을 문의하시면 이제 완벽한 상세 스케줄을 보내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금요일 것 중에 2번이라도 다른 라이브로 들을 때 듣고 나머지 4번은 비디오로 보겠다. 그리고 토요일은 다 라이브로 참석하겠다. 이렇게 하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이제 방학이 없는 친구들이 간혹 있고 방학 때 또는 다른 거를 많이 잡아야 되는 경우에는 제가 지금 설명드린 옵션을 참조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에 외국인 학교 친구들입니다. 외국인 학교 친구들은 제가 최대한 쓴다고 썼지만 여기에 다 포함하지 않은 이제
다른 학교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자기 학교 스케줄에 맞춰서 확인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KIS 그리고 합스 저기 한국 외대국고죠. 여기 방학 동안 일주일 동안 3월 8일은 막 테스트니까 사실상 이게 방학 스케줄이 될 거고 그 이후에 금토반과 합류하게 됩니다. 그럼 4월 5일로 다 끝나냐? 그 뒤에도 수업이 있어요. 그래서 우선의 메인 12번 수업은 이렇게 진행이 되고요.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 세인조스베리는 3월 10일에서 14일이 방학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일주일 동안 수업을 듣고 근데 일주일만으로는 문제풀이가 정말 모자릅니다. 그래서 스케줄상 그 전주에 금토 저녁 또 그 다음 금토 이런 식으로 이어지는 스케줄입니다. 그다음에 나우튼 또 KIS 제주 그다음 비비안 스탠리 이런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또 사실 BCC도 여기서부터 방학이거든요. 그래서 요 스케줄로 들어도 됩니다. 그래서 일주일만 매일 듣고 나머지는 금토 수업으로 이어지는 반인 거죠. 네. 마찬가지입니다. 시험 시간대가 두 가지 옵션이 있어요. 그래서 이때 시험 보고 여기 리뷰 듣거나 근데 이거 시험 보고 이 리뷰는 힘드니까요. 상관없습니다. 근데 도저히 막 테스트 날 저 시간이 안 돼요. 근데 리뷰는 올 수 있다. 그럼 시험을 뭐 전날 보거나 그것도 안 되면 또 뭐 다른 시간에 우리가 같이 어레인지를 해볼 수 있습니다. 그 부분은 미리 상의를 주시면 되세요. 클래스 D에 이제 학교들이 많이 있는데요. SIS, YSS, APIS, SSI, 코너스톤, 그다음 켄트, 서울 아카데미 체드윅, 또 BCC도 마찬가지로 이때도 방학이에요. BCC는 그래서 들을 수 있는 옵션이 많은데요. 그래서 여기 있는 스케줄들, 그래서 시험이 이렇게 두 번 있다. 그래서 방학이 여기가 봄방학인 친구들인 거죠. 그래서 봄방학 기간 동안은 everyday 그리고 다른 금토요일 이렇게 수업을 들어서 12번의 수업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클래스 E, 페이스든 방학이 좀 늦어요. 이 친구들이 지금. 근데 제가 보니까 외국인 학교 아니라 유학생들도 방학이 이때인 친구들이 있어요. 그럼 이 수업을 들으면 됩니다. 대신 다른 주에는 금토반에 몇 번 이렇게 합류하게 되는 거죠. 이 방학이 여기까지죠. 4월 5일까지. 네, 이렇게 돼 있고요. 그다음 지금 봄방학이 제일 늦는 친구들이 있는데 그 다음 친구들은 DIS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 최대한 많은 반들을 개설해서 우리 친구들이 편의를 만들어 주려고 했는데 DIS 친구들은 여기가 방학이고요. 이것보다 더 늦게 Easter break가 있는 이제 부활절 방학이 있는 친구들이 있는데 그거는 사실 스케줄이 너무 늦어서 그 친구들은 금토반에 듣는 게 더 합리적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DIS 친구들은 이 앞에 이때 문제풀이 처음 시작하는 건 사실 굉장히 리스키하거든요. 너무 시험 임박해서라서 그래서 미리미리 진행을 하고 방학 때는 물론 매일 진행하는 게 좀 더 학습에 효율적입니다. 시험 대비이기 때문에 사실 좀 매일 공부하는 게 실력이 향상되는데 빌드업 되는데 도움이 많이 됩니다. 네. 그 다음에 실전 문제풀이반 똑같은 내용이에요. 네, 그래서 다른 반 하다가 이 반으로 옮겨도 됩니다. 상관없고 그냥 크로스로 왔다 갔다 해도 상관없습니다. 어쨌든 12번의 수업 동안 저희가 하루에 최소 멀티플 한 세트 그리고 FRQ는 한 세트 또는 두 세트를 풀게 됩니다. 네, FRQ가 우리 친구들이 좀 더 연습이 많이 필요한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멀티플과 FRQ가 둘 다 50점씩인데 멀티플을 잘하는 친구들이 학생들 중에 일반적으로 7, 80% 이상 FRQ를 더 잘하는 친구들은 한 20, 30% 있어요. 학교에서 FRQ만으로 시험을 그동안 봤던 친구들인 거죠. GPA 테스트를. FRQ를 더 잘하는 경우가 사실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봄방학 때 멀티플 하나, FRQ 한 개 또는 두 개를 이렇게 커버하게 되는데 아무래도 숙제가 좀 많죠. 세 개 다 풀면 좀 많습니다. 그렇지만 FRQ가 두 개인 날도 제가 하나는 풀어라. 뭐 하나 더 풀 수 있다면 너무 좋지만 옵셔널이고요. 그래서 멀티플 하나, FRQ 하나 이렇게 풀면 3시간이에요. 근데 사실 이제 모르는 거 조금 스킵하면서 풀면 3시간이 다 걸리진 않겠지만 그래도 공부하고 리뷰하고 이러다 보면 어쨌든 하루의 공부량을 3시간 잡아야 되겠죠. 그럼 수업 3시간, 그다음에 숙제 3시간. 요렇게를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주말에 듣는 친구들은 좀 레귤러하게 쭉 듣는 거고, 그렇지 않은 친구들은 사실 방학이 아닌 기간에는 매일 수업하기가 힘듭니다. 우리 친구들이 다들 학교 다니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금토반. 그래서 이 금토반은 어떤 외국인학교 친구든 나는 방학 때 다른 일정이 많아서 그냥 레귤러하게 금토에 쭉 듣겠다. 그렇게 하셔도 되고요. 유학생 친구들 마찬가지로 상관없습니다. 네, 이렇게 돼 있어서 지금 보시면 3월 7일부터 여기는 막 테스트 A인 거고 4월 11일과 4월 12일까지 해서 여기까지 4월 12일까지 이어지는 플로우가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그럼 4월 12일까지로 끝나면 끝이냐? 아직 제가 애프터 서비스를 해야죠. 아이들이 충분히 문제를 풀었지만 사실 이거는 어느 정도 뭐 계속 똑같은 걸 반복할 수는 없지만 어느 정도 리뷰하고 오답 노트 정리하고 새로운 문제들을 계속 풀기보다는 틀렸던 거 정리해서 내가 어떤 파트가 약한지를 확인하고 이런 시간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동안 풀었던 세트들을 물론 수업 시간에 저희가 최대한 리뷰하고 질문 받고 하지만 우리 친구들이 오답 노트를 하다 보니 틀렸던 거 다시 보다 보니 질문이 다시 생겨. 나 이거 알았었는데 모르겠어. 또는 이렇게 쓰는 게 맞나 틀린가? 물론 제가 다 채점해주면서 코멘트를 해주지만 쌤 이렇게 쓸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뭐 이렇게 써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면 이거는 정말 이해가 안 돼요? 뭐 여러 가지가 있죠. 그래서 그거를 개인 과외를 따로 할 필요가 없게 하는 게 사실 제 목표고요. 물론 개인 수업을 요청해서 하는 친구들이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에 그래서 일요일 특강, 수요일 특강 2번을 합니다. 동일한 내용이에요. 이렇게 같은 내용이고요. Q&A는 뭐 계속 들어와야 됩니다. 그래서 일요일에는 이제 미국에 있는 친구들이 다 시간이 될 거라고 보고요. 그다음 수요일에는 이제 수요일, 일요일 국내 친구들은 어느 쪽이든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 시간에 들어와서 Q&A는 그동안 풀었던 내용들, 그동안 저희 문제풀이 했던 거에서 헷갈렸던 파트들을 질문을 합니다. 그럼 저희가 이제 줌으로 수업을 하듯이 똑같이 하기 때문에 자기 질문이 아니라 상관없어요. 그냥 다른 친구가 질문하는 거를 보러 들어와야 되고요. 아니면 질문한 친구가 없어도 약간 이런 느낌입니다. 케미스트리를 위한 스터디 홀인 거죠. 그래서 약간 저와 함께 캠 공부를 하기로 약속하고 세팅하는 시간이에요. 그러면 질문 없어도 그냥 제가 줌에 들어와서 공부하라고 합니다. 그러면 하다 보면 쌤이 바로 있으니까 질문을 바로 할 수 있잖아요. 이제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질문할 게 없어도 그냥 공부, 그 시간에 공부, 리뷰하기로 세팅을 해놔라. 물론 미리 공부해서 질문하러 들어오면 너무 퍼펙트하고요. 그리고 이제 챕터 레슨이라고는 제가 해놨지만 뭐 개념반 같은 그런 스타일은 아니고요. 그동안 풀었던 문제들 중에 어려웠던 것들을 좀 유형별로 묶어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줄 겁니다. 저랑 같이 수업을 했었던 친구들, 스프링 프로그램 수강하는 친구들에게 무료로 하는 그런 특강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게 파이널 리뷰입니다. 제 파이널 리뷰에 대해서 알고 계실 수도 있는데 많이 유명하거든요. 이게 너무 수업이 좋아서 진짜 이 수업하면은 친구들이 정말 감탄을 합니다. 이게 진짜 케미스트리구나 막 이렇게. 그래서 파이널 리뷰 내용은 이제 저만의 매트리얼을 줍니다. 이 두 개가 내용이 이제 동일한 게 아니라 이어지는 거예요. 1번, 2번 둘 다 들어야 되는 겁니다. 둘 중에 하나 듣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저 수업만을 위한 저희 시크릿 노트를 주고요. 뭐 3월에 미리 주진 않습니다. 한 4월 중순쯤에 줍니다. 시험 전에 마지막 총정리예요. 뭐 외울 거 외워라. 그거는 평소에도 다 줬던 겁니다. 평소에도 이미 다 설명했던 거예요. 그런 게 아니라 시험 때를 위해서 everything, 시험을 위한 everything. 물론 외워야 하는 건 아니지만 외우면 편한 부분들이 프롬프트들도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문제 FRQ는 이런 표현이 꼭 들어가야 돼. 뿐만 아니라 케미스트리 내용 전체를 정말 깔끔하게 정리를 해줘서 시험에 정말 스위치 키듯이 딱 스위치 누르면 딱 이건 누르면 이거 나오고 이건 누르면 이거 나오듯이 완벽하게 정리를 해서 아이들이 진짜 I now know chemistry라고 컨피던트하게 시험에 들어갈 수 있게 정말 정리를 잘 해줄 거고 플러스 제가 매년 그 해에 뭐가 나올지를 맞추는데 물론 정확하게 맞출 수는 없겠죠. 근데 예측을 하는데 굉장히 많은 토픽과 스페시픽한 인포메이션들을 guessing이죠. 제 입장에서는. 그치만 프리딕션을 너무 잘해서 친구들이 쌤 막 이러면서 좋아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정리해주는 시간이에요. 네. 이제 저는 사실 에피케미스트리 문제를 제가 제 머릿속에 거의 외우고 있는 게 한 30년치 정도를 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들이 물론 모든 챕터가 나오지만
연도마다 어떤 챕터가 얼마나 더 퍼센티지가 많이 나왔는지에 따라서 특히 최근 5년에 대해서는 좀 더 확실하게 분석을 해야 돼요. 그러면 이번 연도에는 뭐 미러스 로가 나왔어. 내년에도 한 번 더 나오는데 쉽게 나올 것 같아. 그렇지만 그 다음에는 미러스 로가 다시 어려워질 것 같아.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서브 토픽마다 좀 더 중요하게 하이라이트 해줘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도 하고 총정리도 하고 아이들이 특히 어려워하는 것들은 FRQ를 어떻게 쓰라고 정리도 해주고 뭐 이런 식의 것들을 총정리하는 시간인데 3시간 반씩이라서 좀 길어요. 그러니까 총 그래도 그렇게 긴 건 아니죠. 2번인데 총 7시간 안에 everything을 끝내주는 수업이고요. 막 테스트, 마지막 막 테스트 여기도 1번, 2번 두 가지 다른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전이나 저녁 둘 중에 어떤 때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풀이 12회 중에 아까 말씀드렸던 막 테스트 2번과 그다음에 여기 있는 막 테스트 2번 이렇게 총 4번을 우리 친구들이 2025년 AP Chemistry 하이브리드 exam에 맞게 디지털 포맷으로 저희 학원에서 KT 플러스와 함께 개발한 포맷으로 그렇게 연습을 하게 되는 엄청 유스풀한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자, AP Score Distribution. 사실 시간표나 2025년의 시간표에 대한 어떤 특별한 내용은 다 끝났고요. 여기서부터는 이제 좀 더 점수에 대한 인포메이션을 드릴 텐데요. 지금 2019년에서 2024년으로 올수록 5점의 퍼센티지가 10%대에서 15, 17 엄청 늘어났습니다. 지금 4점도 16%에서 27%지. 3점도 늘어났죠. 그죠? 지금 5점과 4점이 늘어나게 되는데요. 이 트렌드는 당분간 지속될 겁니다. 제가 또 다른 영상에서 자세히 설명을 드리니 그 부분도 참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이유가 있거든요. 이렇게 되는. 네, 그래서 물론 우리는 4점, 5점, 5점이지만 최소 4점 이상 원하시는 거 알고 있습니다. 단지 칼리지 보드 기준으로는 3점 이상을 패스라고 카운트를 합니다. 그래서 3점까지가 50%, 3, 4, 5를 다 합쳐도 그러니까 칼리지 보드 기준으로는 1점과 2점은 fail이라고 봅니다. 그러면 fail하지 않은 친구들, 패스를 한 친구들이 50%밖에 안 되는 시험이었어요. 케미스트리가. 근데 지금 무려 75%나 패스를 하게 되죠. 그리고 4점 이상으로 카운트했을 때는 40%나 되는 4.5점, 4.5점 합쳤을 때요. 네, 이런 식으로 점수 분포도가 좀 바뀌었습니다. 2018년과 2019년 기준으로 시험 성적 컷오프고요. 5점의 컷오프가 가장 높았던 해라고 볼 수 있어요. 대부분의 연도에서는 75점 정도입니다. 그렇지만 편차가 있기 때문에 78에서 80 정도로 생각을 해야 되고요. 근데 저희 입장에서는 이제 제가 시험 볼 때 학생들마다 연도마다 다른 그 컷오프를 사용합니다. 그 연도에 맞게. 2018년 시험이면은 75점부터 5점. 2019년 시험을 풀어볼 때는 82점부터 5점. 이런 식으로 컷오프를 그대로 이용을 하고 있긴 하지만 학생들이 이제 실전에 가면 좀 더 떨릴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변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도 사실상 80 or 82 정도로 생각을 해주시는 게 적합합니다. 이 부분은 2022년과 2023년에는 칼리지 보드가 컷오프를 공개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학교 쌤들끼리 이 정도 되는 것 같아 라고 정리를 해서 스스로 만들어 본 컷오프입니다. 아주 정확하지 않은 거죠. 네, 요거는 컷오프의 점수들을 보여드리는 거고요. 지금 2023년에는 사실상 3점을 받기 위해서 38점. 여기서는 이 38점이었으면은 2점이거든요. 그죠? 2점이었는데 여기선 3점을 받게 되네. 그러니까 좀 더 점수 분포도가 약간 리니언트해졌다라는 거를 볼 수가 있겠죠. 지금 디지털, 하이브리드 디지털로 바뀌었고요. 시험 시간이 3시간 15분이라는 것은 동일합니다. 멀티플 60문제고 1시간 30분 동안 보는 거, 또 칼큘레이터와 포뮬라 시트를 보는 거, 칼큘레이터 쓸 수 있고. 근데 이제 이게 50점의 분포, 그러니까 50%인 거죠. 사실 60점인데 한 문제당 1점이 안 되게 계산을 다시 하는 겁니다. FRQ는 7문제인데 1시간 45분, 3 long에 10점씩, 4 short에 4점씩 합치면 46점인데요. 역시 50포인트가 되게
다시 proportion으로 계산을 합니다. calculator 계속 쓸 수 있고요. formula sheet, 그러니까 equation sheet, reference는 계속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요번에 이제 시험이 바뀌면서 MCQ는 only digital, 디지털이라는 게 화면상에서 클릭하면서 답을 체크하는 거고요. FRQ 같은 경우는 하이브리드 exam이기 때문에 케미스트리가 문제는 스크린에 디지털로 보지만 답은 페이퍼 북클릿에다가 답을 따로 써서 서미션을 하게 됩니다. 지금 하이브리드 exam 같은 경우에 students complete multiple choice questions and view for response. multiple choice question online으로. 그다음에 for response는 블루북에서 문제는 보지만 answer는 북클릿에 따로 쓴다. 뭐 방금 했던 얘기 그대로고요. calculator polices는 그대로입니다. reference materials, periodic table, equation sheet 이런 것들은 온라인 상에서 블루북에서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좀 저도 해봤는데 조금 불편하긴 하더라고요. 찾는 게 뭐 엄청 오래 걸리는 거는 아니지만 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the scores to get a 5 an AP exam. 이 부분은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대충 80점이다. 근데 82점일 가능성도 있고 또 연습이랑 실전이랑 또 느낌이 다르기 때문에 평소에는 사실 85점 이상 받는 게 실제 시험에서 제가 이제 수업 시간에 아이들이 낸 거를 숙제로 낸 거나 막 테스트를 봤을 때 그때 채점했던 기준으로 했을 때 85점 정도 나왔던 친구들이 아무래도 실제 시험에서 5점을 받는다. 조금 간당간당하게 5점이었던 친구들 막 81, 82 이랬던 친구들은 실제 시험에서 4를 받는 경우도 있거든요. 뭐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조금 연습할 때 너무 아슬아슬하지 않게 조금 더 여유 있게 공부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딱 점수가 정해진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대충 40 정도를 받아야 되겠죠.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5점 받은 학생이 몇 명이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연락이 올 때가 있는데 제 학생들 2024년 기준으로는 한 80% 정도 5점을 받았습니다. 네. 근데 이게 사실은 뭐 저는 그렇게 의미 있는 데이터라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이게 매번 들어오는 학생들의 그룹에 따라서 편차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정말 어떤 연도는 물론 100%는 아니지만 100%에 가까울 만큼 많고요. 어떤 연도는 80%보다 당연히 떨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모든 걸 준비하고 있지만 그때그때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은 양해해 주시면 좋겠고요. 네. 이제 문제들의 example입니다. 멀티플 문제는 하나하나 인디비주얼 RM도 있지만 이렇게 그룹 퀘스천도 있어요. 근데 이게 이제 온라인으로 바뀌니까 여기 이제 클릭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클릭. 요 A, B, C, D를 클릭할 수 있어요. 그럼 클릭하면 그게 답으로 제출이 되는 거죠. 근데 그 시험이 끝날 때까지는 피니시 된 게 아니고 고칠 수 있는 시간이 있죠. 당연히. 그렇지만 어쨌든 이렇게 바로바로 클릭하는 시스템으로 바뀐 겁니다. 네, 이렇게 이런 문제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FRQ 2024년 1번 문제인데요. A, B, C, D 지금 문제가 상당히 길죠. E, 뭐 E에 지금 1번, 2번, 3번 자, 이런 식으로 긴 프로블럼 지금 이게 1번 문제예요. 1번 long FRQ 물론 다른 문제도 더 있지만 저희가 수업할 때는 제가 TI 인스파이어 쓰는 것도 알려주고요. 우리 친구들이 칼큘레이터 누를 줄 아는 것 같은데 생각보다 기능을 잘 모르거나 엄청 실수하거나 이런 친구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설명을 다 해주고 있습니다. 또 FRQ도 내용은 분명히 아는데 제가 막 설명을 해주죠? 그러면은 알긴 알겠는데 쌤 그래서 뭐라고 쓰라고요? 이렇게 물어봅니다 저한테. 제가 이거 지금 써놓았던 답지를 베껴온 게 아니라 저도 매번 친구들한테 answer 해주는 게 달라요. 이렇게 타이핑하면서 이렇게 설명해서 이 내용은 꼭 들어가야 돼. 하이라이트한 부분은 꼭 들어가야 되고 뭐 이제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겁니다. 지금 또 여기 이렇게 오타가 보이는데 milliliter of 뭐 anyways 그렇게 됩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이런 부분들. 그리면서 그래서 문제풀이를 하면서 개념반이 있냐라고 가끔 물어보세요. 문제 바이 문제로는 굉장히 디테일하게 설명을 해주긴 합니다. 근데 학교에서 진도가 아직 안 끝났다. 뭐 electrochemistry, 아스페이스 사실
문제 바이 문제로 자세히 설명하는 걸 듣고 그냥 그 상태로 적응해서 시험을 잘 본 친구도 분명히 있긴 있습니다. 있긴 있어요. 그치만 사실 어렵죠. 어렵습니다. 이게 뒤에 남은 유닛들, 이제 유닛 순서인 학교가 있고 챕터 순서인 학교가 있을 텐데 유닛 8 and 9이 많이 남았다 하면 그 부분이 제일 어렵고 제일 중요하고 시험에도 많이 나오고 특히 FRQ에 많이 나오는 포션이 유닛인데 거기를 하나도 안 한 학교들이 있는 거예요. 그럼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문제 바이 문제 자세히 설명을 해주지만 도저히 안 되겠는 부분을 제가 제 온라인 강의를 소개해 주기도 하고요. 아니면 칼리지 보드에서도 유닛마다 총정리된 강의가 이제 무료죠. 유튜브나 AP 클래스룸에 유닛마다 한두 시간씩짜리로 이렇게 올라옵니다. 근데 그게 설명이 제너럴하게 설명해서 조금 얕거든요. 근데 그래도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들으면서 캐치업하기도 합니다. 근데 저는 이제 개념반을 12월부터 2월까지 진행을 해서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는데 2월 말까지로 다 종료가 돼서 3, 4월에는 문제풀이 어플라이를 하는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네, 뭐 이런 식으로 어떻게 explain을 해야 되는지를 얘기하면서 수업을 하고 있고요. 수업 내용은 이렇게 비디오를 날짜마다 다 올려주고요. 그래서 그 날짜 폴더 안에 비디오 내용과 이제 필기한 내용들이 들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AP 시험 끝날 때까지는 쉐어하고요. AP 시험 끝나고 나면은 저도 이제 지우게 됩니다. 네, 이건 아이들이 이제 막 테스트에 풀었던 익sam포드 이렇게 채점을 제가 해주게 되는 거고요. 물론 제가 코멘터리를 써주기 때문에 친구에게 도움이 되기도 하지만 또 한편 저도 얘가 뭐를 정확하게 모르는구나라는 것들을 학생들의 답지를 다 읽어보고 고치기 때문에 제가 확인이 됩니다. 이 친구 잘하는 친구예요. 5점 받았고 네, 뭐 더 자세하게 얘기 드릴 수 없지만 좋은 대학교 갔고 잘하는 친구입니다. 근데 이제 굉장히 애매하게 거의 맞지만 약간 틀렸어요. 이런 거를 우리 친구들이 스스로 채점하면요. 맞았다고 채점합니다. Q가 K보다 작다고 돼 있는데요. 이거는 어떤 경우에도 Q가 K보다 작습니다. 지금 여기 나와 있는 galvanic 셀인데 galvanic 셀의 경우에는 항상 Q가 K보다 작아요. 근데 이 문제의 포인트는 뭐였냐면 Q가 K보다 작다는 게 포인트가 아니었고 그건 당연한데 그러니까 이 친구는 Q가 작다는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근데 Q가 작아지고 있어를 설명해야지만 이 문제가 맞게 채점될 수 있었어요. 그게 포인트거든요. 그래서 다 맞았는데 이 파트가 이 문제를 이해하지 못했다는 뜻이 돼버리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지금 제가 말씀드린 내용은 다 이해 못하셔도 되는데 그런 디테일한 차이. 그러니까 이 친구는 어차피 Q가 작아지니까 작아진다라는 식으로 쓴 거예요. 그러나 저 문제가 거의 맞았는데도 저 파트 때문에 점수를 받을 수가 없는 이런 것들을 제가 설명을 해주고 수업 시간에 물론 얘기하지만 저기가 틀렸어 이렇게 채점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런 부분들이 조금 아무래도 전문 강사의 도움이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이 친구가 막 테스트를 봤던 그 스코어 리포트고요. 이제 부모님들께는 이 내용이 링크로 발송이 됩니다. 네, 친구들하고는 저하고 이제 쉐어하게 될 거고 멀티플은 잘 봤어요. 그리고 FRQ도 지금 FRQ가 폼 A와 폼 B가 다른데요. 폼 A를 더 잘 봤죠. 그렇지만 이렇게 합치든 또는 이렇게 합치든 점수 자체는 5점 컷오프는 넘었습니다. 이때 75점부터 5점인 연도였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짧은 코멘터리와 함께 성적이 발송되는 이런 식의 상황을 매일매일 경험합니다. 매일매일 경험하고 사실상 everyday 막 테스트인 거나 마찬가지지만 그래도 막 테스트는 좀 더 긴장되고 좀 더 시험 감독 이제 조교가 있는데 프락터처럼 느끼면서 시험 감독하에 시험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느낌이 조금 다르겠죠. 그런 식으로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사실상 모든 수업은 막 테스트인 거나 마찬가지다. 이건 이제 저희 학생들이 저에 대한 내용들을 써준 건데 켈다쌤 진짜 맛집입니다. 말도 빠르고 발음도 정확하고 질문하면 피드백이 쿠팡 배송보다 빠르고 말은 가끔 매정하게라기보다는 팩트를 정확하게 정리해준다. 그래서 머리를 비우고 따라가면 5점 나온다. 사실입니다. 네. 그래서 2점, 3점 이렇게 시작했지만 4점이라도 만족스럽겠다. 네, 지금 어떤 친구들이 써주는지 다 알고 있는데 네, 사실입니다. 처음 문제 풀이할 때 2점, 3점 정도 나왔어요. 그런데 나중에는 4점까지 올랐는데 5점이 된다는 확신은 저도 없죠. 오르는 중이니까요, 아직.
4점으로 끝난다라는 뜻이 아니라 오른 중이니까 얘가 5점 될 수도 있고 조금 애매한데 간당간당한데 요 정도였어요. 근데 설명도 저도 열심히 해줬지만 계속 이 친구도 이제 욕심도 생기고 이제 알듯 말듯 하면 더 공부하게 되잖아요. 너무 못하면 하기 싫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이제 거의 된 것 같아. 거의 I'm almost here, almost 막 이렇게 생각이 되면 almost there 이렇게 생각이 되면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계속 공부하고 공부하고 리뷰하고 해서 이제 4점은 4점인데 거의 간당간당한 4점. 그러니까 5점이 조금만 올라간 5점인 그러다 이제 시험에서는 5점이 나왔고요. 라스트 시험전 복습 강의가 제가 들은 강의 중에 베스트였습니다. 이게 이제 파이널 리뷰에 대한 설명입니다. 제가 정말 자신 있게 여러분이 이걸 들어야 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제 수업의 퀄리티를 모두 다 컴바인한 강의라고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료 또한 마찬가지고요. 네, 그래서 이 친구 레귤러 캠을 안 하고 에피캠에 왔기 때문에 힘들었어요. 또 학교의 에피캠 코र्스가 굉장히 하드코어로 진행하셔서 진도 너무 빠르고 너무 힘드셨고 너무 어려운 과목이라서 이게 맞나 드랍할까 막 이랬지만 제가 맨날 친구들한테 케미스트리는 이게 딱 어느 정도 넘어가면 everything makes sense 막 이렇게 했는데 그게 이제 좀 이해가 됐다. 문제도 엑스트라 문제 달라고 하면 또 주고 FRK 피드백도 해주고 뭐 질문 있으면은 그냥 줌에 들어오라 그래서 알려주고 뭐 이렇게 진행을 했었어요. 5점 받았고 네. 뭐 더 많은 얘기들이 있지만 이 정도로 간략하게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도움 되셨으면 좋겠고 스프링 브레이크 때 문제풀이 수업에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켈다였습니다.